민감한 시기 구매대행 2년차 90%가 헷갈리는 필수 Q&A 베스트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님. 새해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초보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에서 해외 구매대행 경험이 좀 있으신 분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을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발췌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답변하는 것이니까 오류가 있으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틀린 부분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홈택스에는 한국 카드만 등록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등록된 한국 카드로 사이트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이 안 되네요. 이때 제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복받은 거죠. 카드가 내 것이라는 증빙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가맹점이 매출 신고하는 거래 승인분만 홈택스에서 끌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수입 신고 시 등록번호란 식기류를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중인데 인천공항 관세법인으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여권 등록번호를 회신해 달라고 해서 영업등록증의 등록번호를 회신해 드렸더니 영업등록번호가 아닌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여권 등록번호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무슨 여권 번호인지 어떻게 발급 조회하는 건지요?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아니라 수입식품 사전 신고할 때 신고인의 돋보기로 자기 사업자 이름 넣고 검색을 해보면 판매자 11자리 영업등록번호가 보일 겁니다. 아마 그걸 말하는 걸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같은 자리에서 검색되는 16자리 인허가 등록번호이거나요. 수입식품 사전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수입식품 사전신고 요령은 유니패스에서 통관 단일 청구, 요건 신청, 신청서 작성, 두 번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신청번호 채번, 신청일자 전송 구분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신고제품 구분 선택에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 동일 수입자가 다른 제품들을 여러 개 신고할 때는 껌껌이 해야 됩니다. 신고 구분, 사전신고, 구매대행은 사전신고가 필수죠. 물건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세창고 들어왔을 때는 본신고를 하고요. 신고기간 코드는 인천공항, 신고 일반 보관창고 입항일자는 디폴트로 BL은 생략해도 됩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판매자의 영업등록번호, 신고인 정보 모두 기록하고 내 마켓 URL도 기록. 송화인은 해외 판매자의 상품 URL을 넣으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쇼핑몰 유입을 올리려면 어떤 키워드 툴이 좋은가요? 오픈마켓 같은 그 랜딩 페이지 유저가 쓰는 키워드 툴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SNS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 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링하니 이런 툴보다 튜브버디, 키워드 툴, 또 워드스트림, 또 구글 애즈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구입가를 고객이 알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직배송되는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 인보이스 제거를 못하고 그냥 고객님께 사이트와 가격이 노출될 수밖에 없나요? 구입 시 기프트 옵션이 있다면 체크하시고 보내시면 인보이스 제거된 채로 보내지게 됩니다. 초보자는 고객이 가격을 알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경동택배비 청구 문제. 화물 택배비는 배대지 배송비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죠. 셀러 입장에서는 배대지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고객에게 추가로 배송비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대지의 선불 지급과 고객 수령 후 후불 정산 어느 것이 좋을까요? 후불 착불이 가장 투명한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업무가 편한 것은 배대지 선결제가 좋지만 배대지는 화물이 통관되어서 반출될 때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배송비를 세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대지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착불 정산이 제일 명확하게 실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또 추가 운임이나 배송사고로 인해서 보상비가 발생할 때도 두 번의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초보 사업자는 배송비 부과를 두려워해서 통화를 불편해하고 파워셀러는 반면에 단골로 만들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효과 때문에 고객과 통화하는 방식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경쟁 강도 문제 고민. 데이터랩에서 작년 인기 검색어를 검색, 추출, 목도리나 실내화나 전기 히터 등을 하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분석을 하면 경쟁 강도가 100을 넘어 아주 나쁨으로 나와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따라가면서 소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팔린 상품들이나 인기 키워드는 경쟁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을 소싱해야 하는지 아니면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품을 소싱해도 괜찮을까요? 상품마다 또 전환율마다 다르게 대응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레어템으로 갈수록 경쟁 강도가 중요하고 경쟁률 포화 상태인 보병 상품 키워드의 경쟁 강도는
큰 의미가 없게 취급을 합니다. 솔루션에도 수십만 개씩 등록하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니까요. 그러나 네이버 쇼핑 1페이지의 경쟁률이 치열해도 유효한 판매율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경쟁 강도 위주로 소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 수입 신고 문제인데요. 사전 수입 신고 대상 품목인 줄 모르고 주방 식기 등의 여러 건을 구매 대행으로 팔았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 통관된 상품들을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전 신고, 들어오면 본 신고, 놓치면 사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백만 개의 상품들을 모두 완벽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통관 심사할 수는 없어요. 주로 위험 물질과 수입 통관 불가 품목, 국민들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품 위주로 심사하다 보니까 보통의 상품들이 사전 신고 없이도 현실적으로 통관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럼 이미 들어온 상품들의 신고는 이실직고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사후 신고를 받는 세관 공무원들이나 식약처 담당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저질렀지만 경기는 계속 지속되는데 오히려 반칙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VR을 보자고 심판한테 요구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뭐 안 볼 수도 없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게 하더라도 신고받은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쿠팡 번역 대량 난감. 쿠팡 번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윈들리로 상품 등록하고 있는데 쿠팡은 번역해서 상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쿠팡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에서도 상품 노출이 차별받나요? 아직 많이 올린 것은 아닌데 헛수고했나 싶어가지고요. 쿠팡 등록이 네이버 쇼핑하고는 상관없고요. 쿠팡도 번역이 100%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객이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은 관대한데 중국어 번역은 민감하다고 해서 중국어만 완벽 번역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일반 고객도 영어가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 오는 좋은 물건이구나 하는 어떤 증빙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중국어는 몇 단어만 보여도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이런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직성이 안 풀려서 완전 번역의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해외 결제 카드 내 거 아니면 어떻게 되나? 내 사업자로 개설을 했는데 가족 카드로 해외에 물건을 구입해서 보내도 세무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내 가족이거나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임직원인 경우에 관계만 증명되면 별일 없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금지 품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샴푸나 비누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도 기능성이라면 기능성 같은데요. 스스에 보면 많이들 올리고 계시던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 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 통관 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하는데 구매 대행의 경우에 판매가 아닌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면제되는 대신에 수입이 좀 더 까다롭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멜라닌 색소 침착 방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 또 선탠 기능, 또 탈색, 탈모, 탈염 기능, 채모 제거, 또 여드름 치료, 또 가려움 치료, 튼살 완화, 또 소염제, 이런 동물성 원료, 주로 이런 성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샴푸나 비누는 괜찮은데 탈모나 피부질환 치료 등의 기능을 가진 상품은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은 전자제품처럼 1인당 수입 기준량이나 통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관 직원의 판단에 개연성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 좀 특이한 원료나 상품은 수입 전 관세사무소에 문의해보고 수입하는 것이 좋겠죠. 반자동, 수동 어떻게 운영하죠? 현재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상품을 등록할 때 상세 페이지 내에 이미지만 넣지 말고 텍스트로 작성하면 노출에 더 좋다고 들었는데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등록한 후에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등록된 상품을 수정하고 텍스트를 추가해서 넣고 태그도 수정하고 하면 이게 노출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그리고 노출에 영향을 준다면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긴 줍니다. 다만 모든 상품에 그렇게 하기에는 수동 등록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서 반자동의 장점을 못 살릴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대표님이라면 반자동으로 먼저 선 등록한 제품들 중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유입이 있는 상품 또는 내가 밀고자 하는 전략 상품만 골라서 수정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 텍스트는 검색 엔진이 읽어가는 요소는 맞지만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브랜드명처럼 SEO 지수가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략 상품은 하나라도 더 노출되게 하기 위해 온갖 작업을 다 할 텐데 알고도 안 할 필요는 없죠. 시간이 되면. 주문 내역 정리를 꼭 해야 하나? 주문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엑셀에 다 정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력 상품이 옵션이 다양해서 순이익이 조금씩 달라서요. 저는 현재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주문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엑셀에 정리하기에는 매우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엑셀에 정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판매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구매 대행 소명 내역서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샵마인이나 셀로 같은 주문 관리 프로그램으로 엑셀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켓의 주문 내역을 매일 일정한 시각에 엑셀로 다운받아서 표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전에 배대지 신청 내역서를 다운받아서 크로스 체크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두 건도 아니고 수천 수만 건인 경우에는 어차피 안 맞아요. 최대한 맞춰서 신고하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 시점은 네이버 광고는 상품을 등록하고 바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입이 시작되면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리뷰가 달리고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전 세계 모든 마켓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고객 경험이 없는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럼 리뷰가 없는 상품을 어떻게 하냐고요? 리뷰를 만들면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배대지 매입 증명 1688 소싱을 위해서 배대지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배대지가 매입 증빙 인보이스 발급해주나요? 이러한 인보이스 플러스 TT 내용이 적법 증빙 서류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 통용되는 건가요? 저는 매입 증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강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배대지 총 이용 내역으로 일반 세금 계산서 10%의 현금을 주면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는 배대지 이용 내역일 뿐이지 1688의 구매 증빙은 아닙니다. 배대지가 중국 법인인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위해서 중국 배대지에 결제했다면 그 자체가 해외 결제로 인정이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배대지는 1688 구매대행 세무 증빙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초보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현금으로 주고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것이 불편하고 큰 이득도 없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배대지는 초보 때는 작은 곳 몇 곳을 쓰는 게 유리하고요. 물량이 많아지면 큰 배대지하고 딜하시면 됩니다. 포털에 검색에서 나오는 배대지를 선택할 때 미국은 승인을 해줘야 배대지를 쓸 수 있고요. 정책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국은 어떤 배대지를 선택해도 비슷비슷합니다. 장단점이 조금 달라서 결국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해도 초보자는 당분간 찬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대지 요금이 싼 곳만 고르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팔지 말해. 미국 공홈에서 판매 중지를 요청해서 서면으로 판매 중지를 했다는 답변을 보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디로 같은 배대지로 여러 번 제품을 보내서 걸린 듯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을 캡처를 잘 적어서 보내면 좋을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 상품은 모두 판매 중지, 전시 중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사이트에서 걱정하는 거는 리셀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대신 물건을 사주는 비즈니스고 물건을 사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리셀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마켓의 최소 마진으로 상품 가격을 설정한 후 전시 중지 상태를 캡처하고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1일 주문이 들어온 상품 이미 현지에서 배송이 시작됐는데 3일 날짜로 취소가 들어왔으며 고객은 반품비도 내지 않겠다 시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장이 붙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취소할 권한이 있지요. 그러나 송장이 붙고 난 다음에는 배송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같은 기준으로 해외 사이트에 나의 고객과 똑같이 요구하면 됩니다. 왜 카드 결제가 안 되죠? 베스트바이에 있는 물품이 주문이 들어와서 결제하는데 계속 승인이 거절되네요. 베스트바이는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변팔을 열어서 시도하시던가 배대지 구매 대행을 이용하세요. 변팔도 잘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처음 소싱할 때부터 베스트바이보다 뉴에그나 BH 포토비디오 같은 사이트에서 물건을 처음부터 갖고 오세요. 중국 주문 처리 문제. 중국 연휴로 택배 업무가 안 된다는데 주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선입선출입니다. 배대지 신청서 빨리 써놓으세요. 남들도 배대지 신청서 씁니다. 늦게 쓰면 늦게 쓸수록 배대지 재오픈 후 늦게 출고됩니다. 카드 수수료 기록해야 하나? 카드 수수료 작성 안 해도 순수익금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정확하면 좋죠.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는 판매 중의 상품의 정산 예정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켓 수수료 등 공제할 금액을 다 차감하고 정산됩니다. 또 이미 구매 확정되어 입금된 수익도 모든 비용을 다 차감하고 셀러에게 순수하게 정산되는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가게 부가세 신고하실 때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 정산 내역에서 다운받아서 쓰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개인적인 판매나 또 전화 주문이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부분들만 별도로 기록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명 내역서나 엑셀 자료 같은 걸 같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신고할 때요. 세금 폭탄 우려. 제가 실제 가격이 비싼 제품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 신발, 그러면 한 개 가격당 비싼 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고 저렴해야 10만원대입니다. 제가 다른 판매자들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마진을 엄청 적게 잡아서 15,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짜리 팔아서 15,000원 마진을 먹는다고 계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사업자 세금 계산할 때 매출은 엄청 큰데 순수익금은 적잖아요. 그래도 세금을 폭탄으로 맞거나 그러진 않나요? 마진이 박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 매출이 별로 없으면 세금 폭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우선 리뷰 썼는데 목적을 두어야죠. 나중에 리뷰가 많이 달리고 상세 페이지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가격을 올려도 나중에는 순위가 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이 세금 대상이니까요. 쿠팡 상품 등록해준대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믿어도 될까요? 오늘 쿠팡 미드마켓 CA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상품들을 쿠팡에서 상품 등록해준다고 저에게 해외 주문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 사기일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사기는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초시계를 재서 쿠팡에 상품을 올리는 수준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척척 능숙해질 때까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상품이 보이고 문제점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왕초보가 장시간 주문 상품 트래킹 추적이 안 될 경우에 대처 방법. 현재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축구와 첫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외 사이트에 주문을 10일 전에 해놨는데 푸닥사에서는 출발했고 그 뒤로 배송 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고객 상품이 누락된 것 같은데 계속 푸닥사와 연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최대로 잡은 기간 17일 소요를 넘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고객님께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첫 주문이 이렇게 되니 너무 속상하네요. 구입한 오더 번호를 갖고 마이페이지나 오더 내역에서 판매자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송을 하는 택배사가 어딘지 나와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해외 판매자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배송사 홈페이지에서 송장 번호를 넣고 조회하면 이동 지역별 트래킹이 추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재고가 없는 판매자가 주문만 확보를 하고 물건을 다른 데서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얻은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판매자한테 배송 내역을 빨리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말을 명확하게 안 하거나 빙빙 돌리면 구입한 마켓에 컨택어스에서 판매자를 신고하세요. 그러면 페널티 먹기 싫어서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줄 겁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기다린 고객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중간중간에 수시 보고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기 아이템인데 가격까지 착하다 보니까 배송이 원활치 않게 되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해외 사이트에서 문의한 내역, 트래킹 번호, 송장 번호, 진행 상황 이런 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고객에게 보여주고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 않겠냐고 양해도 한번 얻어보시고요.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데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 또 기프티쇼나 네이버 쇼핑에서 스타벅스 쿠폰을 검색해서 싸게 구입해서 한번 쏘세요. 사실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있는 흔한 문제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보시되 중간중간에 경과들을 구매자한테 계속 공유를 하게 되면 아무리 지연되어도 적어도 진상짓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상 생기는 일로 무덤덤할 필요가 있어요. 설령 좋은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사냥을 위해서 또 떠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해외 판매자한테 집요하게 문의한다. 해외 판매자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사이트 고객센터에 신고한다. 나의 고객에게는 나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문자하고 보고한다. 다른 사이트에 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차액을 받고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문을 깨끗이 취소하고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의 문의사항들 Q&A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